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의 그리고 또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각 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국제 질서 자체가 요동치는 대격변기입니다.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질서와 유엔으로 상징되는 다자주의 국제 질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랑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더 발전해야 할 답을 내야 합니다. 예,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6개월간은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국정 운영이 아주 마비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정상화시키기에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국정 지지율 평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총리 지난 9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통상 분야에서 이 큰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외교가 1위로 나옵니다. 외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높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핵심적으로는 한반도의 핵심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우호적인 정상 간 인간관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외교 관계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는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에이펙을 포함한 그러한 국제적인 외교도 잘 진행되었고 실제로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연말까지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주 잇따른 외교 일정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사견은 아니지만 이제 서울시장 나오는 거는 뭐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 총리께서 복귀할 수는 없죠, 당에 아직은. 근데 저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서 이 당에 복귀할 거죠?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예.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복귀할 때 민주당이 금년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예.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자, 쿠팡 사건이 한미 간의 관심 사건으로 커지고 있어요. 이 쿠팡 사건은 사실 3,300만 명이나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본질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했고 그런데 미국에서 부통령 그렇고 상원 의원 뭐 이런 상원 의원 하는 분들이 견해를 밝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쪽의 하원에서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도 부통령이나 여러분들한테 이 쿠팡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걸 누누이 설명을 하고 또 한 라인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에서 이 쿠팡 사건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또 국회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쿠팡 사건의 본질은 거의 우리 국민의 3분의 2 수준의 상당한 수의 성인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본질이다. 그리고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보고를 지연한 점, 또 그 이후 대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을 근거 없이 비난한 점 등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압박이 있지 않았다 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조금 전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빨리 하라고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 우원식 의장께서 중재를 해서 여야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법이 사실은 큰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실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총리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정부가 이게 지원을 하는, 입법 지원을 하는 TF를 만들어서 총력전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내실 있게 설명할 수 있게 좋은 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두지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미투자특별법의 내용은 이미 제출된 것에 대해서 여야가 잘 알고 계시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대로 입법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저도 여야의 지도자들과 의원님들을 뵙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TF라는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저기 여기 의교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예. 미국에 갔다 오셨죠? 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난달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대해서 입법이 지연된다고 이렇게 지적이랄까를 하면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SNS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큰일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 달 내에 입법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고, 그리고 또 장관, 그리고 또 산자부 장관, 그리고 통산본부장 이런 분들이 미국으로 그쪽에 가서 많이 또 설득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관보의 문제에 대해서 당장은 관보 게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그 미국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과거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뭐라 지금 예단키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설명들을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식의 설명과 함께 지금 이제 관보가 뭐 금방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불안감도 있고 시간이 조금은 좀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뭐 판단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외교부 장관께서 이제 출장을 갔다 와서 국민들께 그거를 좀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만난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또 그리어 USCR 대표는 사실 미국 정부 내에 이 지난번 합의된 조인트 팩트 시트 정상간 합의 내용의 이행에 관해서 불만 내지는 그 분위기가 좀 나쁜 분위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정부의 노력 그리고 특히 국회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포함해서 미국 정부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상하게 설명을 했고 그 앞서 말씀드린 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 분명한 이해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한미 양국 정부가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자, 그리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를 이제 결론으로 이제 제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신뢰를 많이 좀 회복했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그런 관보는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의 일이 아니고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의 그 정책 결정과 발표하는 것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좀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하네요. 네. 네, 저희도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그 출장에서 USTR 대표인 그리어 네. 예, 대표하고 오찬을 했죠. 단독 오찬이 아니고요. 예, 예. 알아요. 이렇게 네, 라운드에서 제 옆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그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USTR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다.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무역 적자를 개선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올려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뭐 미국이 이 무역 적자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가 좀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USTR의 설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즉 한미 양국 간의 동맹 관계는 흔들림이 없다. 다만 미국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무역 적자를 겪어왔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강하게 그 개선 방안을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자 분야는 투자 요청을 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통상협상 분야는 한국이 시장을 좀 더 개방해 주도록, 즉 비관세 장벽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그런데 그 투자는 합의한 이후에 진척이 좀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합의를 해서 이렇게 양국 간의 그 비관세 장벽을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도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장벽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 한국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자꾸 진척이 안 되면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그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건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다 하고 논쟁을 한참 하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표를 하나 꺼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이게 골프 스코어 카드인 줄 알고 뭔가 봤더니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무역 적자 현황이었습니다.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로서는 이런 모든 나라들하고 지금 문제를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그 통상 교섭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이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한국 정부가 좀 빨리 협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를테면 한미 간의 조인트 팩시트에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에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건데 이 위원회가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뿐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저한테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 많은 무역 적자국들과 자기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도 좀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빨리 좀 응해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옵션으로 다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이미 관계부처와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 협의를 빠르게 진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게 대미투자법이 입법되기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협상을 해라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는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기 그런 옵션도 거론하고 또 준비하라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구체적인 그 지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국무위원들 간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다음 질의입니다. 자, 2025년 11월에 이제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를 만들 때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통상 패키지고 또 하나는 안보 패키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안보 패키지는 핵 추진 잠수함하고 그리고 우라늄에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거를 협상하는 그런 축으로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 협력이 포함돼서 세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 날 우리 정부에서는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에 대해서는 실무팀을 가지고 많이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또 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안보리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미국의 이 안보팀, 이 협상팀이 한국에 오나요? 네, 이번에 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 달에 그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거는 뭐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다소 문제가 생겼지만 안보 패키지에서는 계속 정상적으로 협의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은 이쪽 관세나 투자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이쪽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 설명을 또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고 미국으로서도 그 한국과 약속한 만큼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자는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덕담입니다. 그 장관께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조금 면제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결을 했네요. 이걸 좀 간단히 경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결정을 할 때 루비오가 백악관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지 그런 얘기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슈는 이제 유엔 안보리에 북한 제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계류된 것은 미국이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됐던 것인데 이번 회담 계기에 저희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루비오 장관은 이걸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의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처럼 됐습니다. 백악관에 특별히 문의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 백악관의 안보실 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 차관과 그 자리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것이 뉴욕에 있는 미국 유엔 대표부에 전달이 돼서 이미
15개국 전원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곧 유엔에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게 한국의 제안으로 미국이 승인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북한에서 하여튼 호의적인 제스처로 시그널로 이렇게 받아주고 또 호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방부 장관님, 차관이시네요. 예, 장관님 외국 나오셨네요. 네, 사우디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예, 저건 육군병장 출신입니다. 예. 아니, 일군단도 군단장 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작년에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복원시키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하셨고, 근데 여기에서 선제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의미를 사전 그대로 의미대로 잘 이해하고 군 당국에서는 대통령님의 이러한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선제적으로 한다는 거는 북한의 의도와 관계없이 협의도 하지 않고라도 그냥 선제적으로 하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단계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이 역시도 마찬가지 해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 중에서 낮은 단계부터 점차적으로 높은 수준의 단계까지 이행을 복원을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낮은 단계부터 군에서 작전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곳서부터 해제를 복원을 하자 그런 뜻이죠?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방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확성기 방송을 중지를 하고 또한 이를 철거했고 또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를 했고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경 지역에서 군사훈련할 때는 북측에 통보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남북 군사회담도 저희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낮은 단계에서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에서 그러면 육상, 해상, 공중에서 낮은 단계에서 옵션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또 토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NSC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그렇게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낮은 단계에 있어서 복원하고 있는 그런 옵션들이 뭐가 있습니까? 9.19 군사합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여러 가지 합의를 해서 이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2023년도에 일시적으로 중지를 했고 24년도에 효력을 정지한 상태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복원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에서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옵션 내용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겠네요. 예,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기엔 좀 제한이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불확실성이 뉴노멀인 시대입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의결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도 중요합니다.